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 분야 등록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 또는 가사를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을 양육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해서 양육자를 지정을 하면 되고요. 만약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협의혼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서 양육권 소송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 양육자를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부모가 협의해서 양육자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또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양육권 소송으로 양육자 변경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단점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에서 양육자 지정 시 고려되는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육자 지정을 원한다고 하면은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좀 신경 쓰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하면은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양육을 하고 있는지, 혼인 기간 중에는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을 했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는 그래서 누가 더 높은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는 각자 얼마나 되는지, 또는 자녀에게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적합한지, 그리고 자녀는 어떠한 의사를 갖고 있는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한지, 양육에 필요한 최선의 환경이나 경제력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성별상 누가 더 적합한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자녀의 복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기 전과 비슷한 환경 조건이 이혼 이후에도 자녀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인 통일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양육 보조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주위에 형성된 다양한 관계, 즉 학교라든지 친구, 학원 등 이런 부분들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양육자의 건강 상태와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는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자녀의 의사를 듣게 되어 있는데요. 자녀가 의사를 밝힐 정도의 나이가 된 경우에는 자녀의 판단도 존중하겠다는 법원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도 등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는 양육자가 될 수 없다라고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법원은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만을 고려할 뿐이지 유책 여부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자체가 폭력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등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거나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양육권 소송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 소송을 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권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하는 조사는 양육 환경조사, 시범 면접조사, 아동 심리검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 환경조사는요, 가사조사관이라는 사람이 부와 모의 각 집에 방문을 해서 자녀가 지내는 거주 환경 및 보조양육자 현황 등 양육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제도이고요. 가사조사관은 평균적으로 월 1에서 2회, 총 3에서 5회 정도의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누가 더 양육자로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가사 보고서와 재판에서 변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서 양육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범 면접 조사는요, 자녀가 비양육자와 만나는 일에 거부감이 너무 커서 아이의 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다라고 양육자가 주장을 할 경우에 판사는 시범 면접 기일을 잡을 수가 있고 법원에 마련된 면접 조사실에서 자녀하고 비양육자하고 만나게 합니다. 이후에 자녀의 반응을 살펴서 거부 반응이 없으면요, 정상적인 면접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 심리 검사는요, 아동 심리 검사관이라는 사람이 자녀의 심리 상담을 실시해서 부모의 친밀도라든지 거부 반응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해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양육 환경 조사는 좀 하는 편이고 나머지 조사는 하는 횟수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 분야 등록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 또는 가사를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전문 분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양형권 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소사를 참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과 비슷한 사례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는지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별한 변호사와 직접 미팅을 통해서 본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수임 시 향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의논하시고 결정하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